세월호 인양, 정부 책임 부담. 자, 저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무슨 모르시겠습니까? 실장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앞에서 똑똑하십시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시신 인양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온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께서 했고 그 내용을 김영한 민정수석이 받아 적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거친 얘기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김기춘 증인 당신께서는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이 수장이 돼서 뱃속에 차가운 시신으로 있는데 세월호 인양 최대한 늦춰야 된다. 이런 말이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일도 없고 그렇게 지시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비서실장이 한 것처럼 기재한 그런 민정수석을 당신은 기용하고 그 사람과 당신은 일을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오늘 청문회의 일부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많이 화가 난 목소리, 바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인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직 청문회 계속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밤늦게까지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지금 방금 들으신 목소리 많이 화가 나신 상태 같은데 그때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한 비망록이 이제 그 여기저기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온 세상에 다 공개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쭉 이 민정수석의 비망록이다 보니까 이제 자세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14년 10월 27일자 비망록 기재 부분을 보면 네. 한쪽 끝에 이제 장이라고 한자로 장이라고 하고 괄호가 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비망록에 이제 김영한 수석이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은 명이라고 하고 지금 동글뱅이를 쳐놓고요. 네. 비서실장이 지시를 한 것은 비서실장 이래서 장자를 표시라고 동글뱅이 쳐놨는데 예. 그 옆에 보면 세월호 인양하고 줄 쳐놓고 시신 인양 X 컴마 치고 정부 책임 컴마 치고 부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씨가. 예. 그러니까 결국은 10월 27일쯤 돼서는 세월호를 만약에 인양했을 경우에는 시신이 인양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시신이 인양되면 정부 책임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 다시 높아지기 때문에 정권의 부담이 된다. 네. 이런 취지의 기재입니다. 예. 이게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정수석에게 과연 할 수 있는 말인지. 네. 정말로 화가 많이 나서 아까 그렇게 소리를 좀 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이 이런 말 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결국은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로 못된 게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지금 이 비망록이 김영한이 작성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작성 안 한 것이다라고 한동안은 버틴겼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김영한이 작성한 것이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인은 안 합니다. 그걸 가지고 시비는 걸지는 않는데, 예. 오늘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지시를 한 게 아니고, 김영한 수석 본인 생각을 담아서 그렇게 써놓은 것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변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볼 때는 비서실장의 지시를 김영한 수석이 충실하게 받아서 이행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 제가 2004년도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에 있을 때 김영한 당시 부장검사를 제가 한 3개월 정도 모셨습니다. 네. 근데 김영한 검사가 성격은 불같고 이렇지만 머릿속에 사악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 뻔한 것을 지금 김기춘 실장은 부인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 김경진 의원 말고 다른 많은 의원도 김기춘 전 실장한테 바로 그 김영한 비망록을 쭉 조목조목 들이댔는데 계속 답변이 똑같아요. 그냥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것이다. 내가 지시한 거 아니다. 일부는 내 지시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나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작성자인 김영환의 생각이 섞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은 별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령 홍성담 화백 문제라든지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문제, 또 김동진 부장판사 이 징계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인화성 있는 문건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리고 그게 본인에 대한 형사 책임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김영환 비망록의 내용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이거 관련해서도 자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 정권에 있었던 며칠 전에 이제 그 기관보고 때 조윤선 장관도 마찬가지고. 예. 제대로 얘기하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기춘 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최순실도 몰랐고 대통령이 장관이든 수석이든 지시해서 내려오면 그냥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임명하는 이 서류 절차만 밟았을 뿐이다. 그렇죠. 이런 식의 얘기들이거든요, 보면. 예. 자기 스스로 지금 바보라고 온 세상에 이 청문회장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하. 아무것도 새롭게 밝혀진 건 없죠, 김기춘 실장 관련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박지원 의원이 이 범미꾸라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인데 오늘 김기춘 실장의 증언 태도, 그다음에 우병우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송달을 안 받고 그냥 이리저리 지금 도망다니고 있죠. 예. 아, 이렇게 법을 전공하고 했던 사람들이 왜 이리 세상에 대해서 뻔뻔스럽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까? 예. 제가 부끄럽습니다. 고영태, 차은택 이런 증인들한테서는 조금 그래도 의미 있는 답변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어떤 것들이 좀 성과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우선 이제 보면 차은택 씨 얘기 중에 보면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을 추천해달라 만난 지 2달 만에 지금 이제 추천 요구를 최순실로부터 받았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추천했더니 그대로 되더라 이거죠. 네, 그대로 되더라. 네. 그러면 다른 이게 문화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분야는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는데 그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지금 차은택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난 지 알게 된 지 2달 되는 사람에게 최순실 씨가 장관 추천을 요구하고 그러면 차은택 씨가 추천을 하면 그렇게 장관이 되는 걸 보면 대한민국의 장관, 차관, 수석들이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임명이 됐는지,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이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온 세상에 알려지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또 고영태 씨 얘기 들어보면 대통령 연설 수정했다든지 아니면 이게 최순실이가 약물 중독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말을 자주 동어 반복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보면 실제로 이 배우의 마크의 대통령을 한 최순실이가 사실은 정신 상태가 약간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들이 지금 엿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이 3년 6개월 동안 큰 사고 안 나고 여기까지 흘러온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리고 또 고영태의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 옷하고 가방 많이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뭐 무려 4,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최순실한테 받았다 이게 나왔잖아요. 예. 그럼 그거는 결국 최순실이 대통령한테 뇌물 줬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고영태한테 받을 돈이 4,500만 원이라는 거니까요. 네.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 의상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인터넷 이 이미지만 가지고도 보면 수백 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옷값만 해서도 벌써 수억 대에 이른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두루두루 이 관계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마치 엄마처럼 그냥 이렇게 케어하고 이렇게 감싸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예. 결국은 최순실 씨가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져다 준 옷들만 해도 엄청나고 결국은 최순실이 이런저런 이권을 챙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옷이라든지 이런 뒷수발을 하기 위한 뒷돈이 필요한 것도 필요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어쨌든 뭐 대기업에서 돈 받은 거 이것까지는 가지 않다 손 치더라도 당장 오늘 청문회에서 확인된 몇 가지만 해도 명백하게 사인으로부터 대통령이 돈과 금품을 받고 그 사인한테 뭔가 특혜를 주고 이거는 입증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제 기관 보고 오늘 청문회 종합해 보면
대통령이 지금 현대그룹 회장이라든지 또 부회장한테 특정 회사를 지목하면서 그 회사한테 납품을 받으라고 지금 안종범 수석이 이 얘기를 하고 대통령은 그 옆자리에서 같이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대통령이 분명히 그 모든 어떤 이 사적인 어떤 이 납품이라든지 거래 관계를 지시를 한 것이고 예. 오늘 옷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 가지고도 뇌물이 명약 관할한 겁니다. 예. 특검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 국정조사를 결과를 또 받아서 더 파헤칠 수 있겠죠? 파헤쳐야 되는데 오늘 김기춘 씨 행태를 보고 있으면 예. 이게 정말로 쉽지 않다. 또 어제 대기업 총수들 보면 거기도 모르쇠로 끝까지 일관했지 않습니까? 예. 그나마 보면 젊은 이재용이 그래도 구체적인 자기 잘못은 얘기는 않지만 잘못했습니다라고 거기는 말이라도 하잖아요. 그래요. 쉽지 않은 거는 뭐 우리가 다 압니다만 그러니까 특검한테 많은 인력과 시간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를 해봐야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비서실장이 한 것처럼 기재한 그런 민정수석을 당신은 기용하고 그 사람과 당신은 일을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오늘 청문회의 일부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많이 화가 난 목소리 바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인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직 청문회 계속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밤늦게까지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지금 방금 들으신 목소리. 세월호 인양, 정부 책임 부담. 자, 저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무슨 모르시겠습니까? 실장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앞에서 똑똑하십시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시신 인양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온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께서 했고 그 내용을 김영한 민정수석이 받아 적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화가 나신 상태 같은데 그때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한 비망록이 이제 그 여기저기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온 세상에 다 공개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쭉 이 민정수석의 비망록이다 보니까 이제 자세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14년 10월 27일자 비망록 기재 부분을 보면 네. 한쪽 끝에 이제 장이라고 한자로 장이라고 하고 가로가 쳐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거친 얘기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김기춘 증인 당신께서는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이 수장이 돼서 뱃속에 차가운 시신으로 있는데 세월호 인양 최대한 늦춰야 된다. 이런 말이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일도 없고 그렇게 지시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망록에 이제 김영한 수석이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은 명이라고 하고 지금 동글뱅이를 쳐놓고요. 네. 비서실장이 지시를 한 것은 비서실장 이래서 장자를 뜻이라고 동글뱅이 쳐놨는데 예. 그 옆에 보면 세월호 인양하고 줄 쳐놓고 시신 인양 X 컴마 치고 정부 책임 컴마 치고 부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씨가. 예. 그러니까 결국은 10월 27일쯤 돼서는 세월호를 만약에 인양했을 경우에는 시신이 인양될 가능성이 있고